서정적이네. 서정이 엄마. 서정적이네 사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동영상을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도 너무 심해지고 서정이를 다시 가정보육하느라고 영상을 도저히 편집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다시 이제 서정이가 유치원에 입학을 해서 아주 잠깐의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2층 짓는 영상은 준비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저에게 문자라던가 전화라던가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으로 많은 문의를 주셨어요. 제가 너무 아무래도 해피엔딩으로 1층이 끝났기 때문에 좋은 면만 보여드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오늘은 민박집 주인의 생활을 찍어 보았습니다.
지금 서정적인 청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려고 밖에 나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실수인데 더블 부킹이 된 거예요. 왜 그랬나 제가 보니까 제가 달력의 표시를 잘못했더라고요. 3월 20날 머무시는 손님이라면 제가 4월달 달력에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채널에서도 예약을 받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는 달력으로 메시지가 떠요. 알림이. 수수료를 에어비앤비에서 굉장히 많이 10%? 숙소가 30만 원이면 3만 원 이상을 가져가는데 그만큼 에어비앤비는 보증 제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 보증 제도라는 게 뭐냐면 손님께서 호스트가 갑자기 이런 저처럼 더블 부킹으로 예약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호스트에게 굉장히 페널티도 많이 가고 숙박비도 보증이 되고요. 그리고 호스트 같은 경우는 손님이 떠나셨는데 숙소에 기물이 파괴되어 있다거나 숙소에서 절대 담배라던가 이런 흡연이 안 되는데 손님이 피셨다면은 그거를 센터에 전화를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그만큼 수수료가 세죠. 어쨌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손님 먼저 예약을 주신 분은 입실이 되셨고 늦게 예약을 주신 분은 제가 급하게 제주 시내 5성급 호텔 최고급 룸으로 일단 방을 몇 군데 잡아놨고요. 손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지금 저녁 시간이니까 일단 숙소를 안내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게 저희 숙소를 신혼여행으로 많이 오시는데 저희 숙소에 머무시려고 예약을 2, 3개월 전부터 주세요. 저희 숙소의 컨셉에 맞춰서 수영복도 준비를 하시고 이런 의상도 준비하시고 파티 준비도 해서 오셨던 거예요. 저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빨리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손님께 나중에 그런 사정을 들으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날 한 일주일은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매일 다시 다이어리 체크하고 예약 체크하고 지금은 제가 이제 직접 예약은 받지 않고 있고요. 전산 시스템 에어비앤비와 스테이폴리오를 이용해서 예약을 받고 있는데 수수료가 많이 세요. 그럼 숙박비도 올라가고 손님도 적게 들어오시겠죠. 그럼에도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그렇게 전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육지 서울이나 뭐 어느 도시나 경기도나 제주도나 사람 살고 돈 버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 사고도 생기고 부담도 되고 퇴근하고나 쉴 수 있고 되게 제주도에서의 꿈을 꾸고서는 저 역시 내려왔고 모든 분들이 그래서 제 영상을 봐주시고 문의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일하는 거는 똑같아요. 아침 9시에 서정이를 7시부터 일어나겠죠. 집안일 막 하고 서정이 막 꼬셔서 얼른 옷 입어라 하고 9시에 서정이를 등원시키면은 저는 이제 집에 와서 한 9시 반부터 10시까지는 멍이 산책시키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저희 집안일을 하고 11시부터 30분 정도는 들어오자마자 환기를 전부 다 시켜요. 가스비가 여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시골이기 때문에 20평 저희 집 기준으로 겨울에 아이가 자는 방만 보일러를 떼요. 2-3시간 정도. 그리고 온수 목욕하고요. 그렇게만 썼는데 한 달에 2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손님이 밤새 24시간 돌리시고 자쿠지 하시면은 가스비가 엄청 나오겠죠. 한 10만 원, 5만 원에서 많이 쓰시면 한 7, 8만 원까지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환기를 시키면 시킬수록 다시 보일러를 떼야 되니까 돈은 많이 드는데 코로나가 절대 걸리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환기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11시부터 청소를 시작하면 환기를 시키고 한 30분 정도는 분리수거 정리, 이불 빨래 수거, 이런 수거나 정리, 큰 정리들을 해요. 그리고 11시 30분부터는 1시간 정도 본격적인 청소가 시작돼요. 화장실 청소, 자쿠지 청소, 각 방마다 청소, 그 다음에 설거지. 그러면 한 12시 30분에서 1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시부터는 이제 저도 샤워를 하고 세팅을 시작해요. 설거지 했던 그릇들을 정리하고 곳곳을 소독 티슈로 다시 마무리하고 이불도 세팅하고 그러면 2시가 되는데요. 점심도 못 먹고 서정이를 데리러 다시 가야 돼요. 그리고 2시부터는 서정이랑 노는 시간을 가져요. 민박집 청소하시는 분들 거의 패턴이 그러실 것 같아요. 11시에 퇴실을 하시면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청소를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결벽증이 있어서 좀 더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조금 애월이나 이런 시골 쪽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당 10,000원에. 그러면 그분들이 청소를 하시고 뒷정리만 호스트가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일 생활 패턴이 이런 것 같아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는 아이 돌보고 집안일 하고 11시부터 2, 3시까지는 점심도 못 먹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한 3시부터 4시, 5시까지는 아이랑 시간 보내고 5시에 다시 저녁 식사 준비, 아이 씻기고 아이랑 조금 놀아주다가 아이 재우고 그러면 9시, 10시 되고 기절해서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틈틈이 예약이 들어오면은 제가 조금 이따 해야지 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얼른 노트에 필기를 해요. 그때는 서정이가 굉장히 싫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로 갑자기 이렇게 주셔가지고서는 뭐 집 짓는데 궁금하신 거 연락을 주시는 분도 있는데 메시지로 주시는 게 사실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요. 서정이도 돌보고 청소도 하고 멍이도 돌봐야 되고 거의 야외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서서 전화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안 되고 이 유튜브를 계속 할까 말까 하는 게 너무 공손하게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감사해서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 길게 보내요. 좀 수다스럽게. 반면에 갑자기 대뜸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한 10분에서 30분 정도가 귀한 시간이거든요. 점심도 못 먹고 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면 제가 점심도 먹을 수 있는 시간 혹은 서정이 하원을 제가 늦게 갈 수도 있거든요. 서정이가 혼자 저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오고. 그래서 혹시 문의를 주신다면 글로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생활하는 거는 돈 버는 거는 어디서든 똑같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살고 싶으시다면은 넘어오세요. 물론 중요한 거는 돈이죠. 먹고 사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시작하기 전에 남편이 제주도에 임용고시를 합격할 때까지 제가 남편을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안정적으로 직장을 잡았을 때 그제서야 아이 출산도 계획을 했고 집을 지을 땅도 천천히 알아봤고요. 돈도 모았고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똑같은데 제주에서의 삶을 하나 추천드리면 치열하게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어디에서 봤던 글인데 제주도 사람들은 퇴근할 때 아 힘들다 하면서 바다와 노을을 보면서 퇴근해요. 차가 막히는 순간에도 차 속에서 바다와 노을을 잠시라도 볼 수 있는데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체증 정말 빌딩 숲에서 차 막힌 거만 쳐다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살든 다 똑같은데 살고 싶은데 사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생계는 안정적으로 좀 확보를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저에게 민박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힘든 거는 없어요. 뭐 청소하는 거니까 손님도 제가 실수 안 하고 노트하면 되고 근데 성공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층이 저희가 이미 땅을 산 상태였고 저희 집이 있는 상태에서 2층에 올렸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진짜 건물 짓는 돈만 들었어요. 그리고 설계도 제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설계 비용도 좀 줄었고 감리도 제가 했고요. 그리고 미장도 저희가 했죠. 어느 정도 집 짓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재라던가 돈을 줄이는 방법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적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를 걸어서 왜 숙소가 30만 원이냐 하냐고 문의를 주셨어요. 일단 청소하고 뭐 이런 관리하는 거에서 하루 저에게 청소비 한 4, 5만 원은 저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아주 꼼꼼하게 하니까. 그리고 이 집을 짓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저희가 그 시간에 대한 노동비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 수수료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전반적인 기초 노동비나 이런 수수료가 10만 원 드는 것 같고요. 가스비가 진짜 비싸요. 가스비가 자쿠지가 한 번 하는데 한 3만 원? 겨울에는 더 나오겠죠. 계속 물을 데펴야 되니까. 그리고 난방비가 저희가 집이 독채다 보니까 커요. 창문도 커요. 많아요. 그러니까 난방비도 한 5만 원은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비용, 뭐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보이차도 최고급 차를 쓰고 있어요. 제가 마시는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세제도 유기농 세제. 저희 집이 하는 거 그대로 무향. 그 다음에 저희가 마루바닥인데 마루바닥 세제도 다른 일반 국내산 거를 써봤어요. 싼 거를. 근데 냄새가 너무 독한 거예요. 저는 무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판단이 되니까. 그래서 바닥 세제는 20배가 비싸요. 그런 전반적인 난방비랑 세탁, 빨래 비용,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손님들께 제공되는 그런 샴푸나 뭐 이런 전반적인 비용 하면은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가 또 기본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20만 원 정도는 기본 운영 비용으로 나갔죠. 노동 비용이나. 그러면 한 8만 원 정도가 하루 수입이 순수하게 정말 되는 것 같아요. 30일 꽉 채워서 예약 받으면 진짜 순수하게는 한 200에서 300만 원 독채. 숙박비용 30으로 했을 경우. 그렇게 이제 보통 일반 월급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투자 비용이 좀 크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좀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 저에게 상담이 오죠. 이런 집 지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땅도 사셔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처음에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5년 주기로 민박이 많이 바뀌어요. 신상 숙소도 진짜 일주일에 하나씩은 생기는 것 같고, 손님들은 다 신상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5년 안에 이거를 5년 후에는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서정적인 숙소를 운영한 게 숙소가 목적이 아니라 2층은 제가 교사를 지금 그만두고, 저는 국제 필라테스 자격증이 교육을 받았어요. 한 2천만 원 내고서는 정말 필라테스를 창조하신 조셉 필라테스 자제분에게 청담동에 가서 번역가도 있으시고 동작을 계속 배우고, 그래서 저는 2층은 원래 언젠가 제가 필라테스 센터를 레슨실을 차리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5년 후에 민박이 안 되더라도 이 숙소 공간을 필라테스 센터로 쓸 수 있게 구조를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위험 부담이 적은 편이었죠. 투자 대비 성공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수익을 내야 되면 그만큼 저희는 조명도 해외에서 다 수입됐고, 자쿠지 욕조도 다 해외에서 수입된 타일이고, 바닥도 정말 나무 원목마루 최고급이고, 식탁도 유럽에서 영국에서 정말 검증된 100년 이상 된 빈티지고. 근데 제가 언젠가 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투자한 게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한 달 월급이 되겠죠. 보통 사람의 이렇게 한 달 내내 30일 동안 3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숙박을 오시는 분들이 꽉 차도 이 정도, 보통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사람의 월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만족하는 거는 언제든지 제가 서정이랑 멍이한테 뛰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체육교사 부부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간을 버는 것 같아요. 퇴근하면은 남들은 퇴근하고 야근하고 교통체증에 집에 도착하면 8시, 9시인데 저희는 한 5시, 6시부터는 가족 시간을 3시간은 남들보다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민박을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제주에 가서 그 투자 비용을 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공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제주도에 살고 싶다. 그러면은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제주도가 교사가 굉장히 부족해요. 방과 후 교사가요.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많잖아요. 뭐 커피 자격증 반도 있고 중학생 때부터, 혹은 뭐 지금 체육 같은 경우는 스포츠 강사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방과 후 교사 칸이 있어요, 구인에. 그래서 그렇게 프리랜서 교사를 뛰시는 것도 굉장히 수입이 좋아요. 시간당 3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학교마다 지금 강사가 부족해가지고 보통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월화수목금 다른 학교에서 초빙이 돼요. 그러면 3만 원은 순수한 수익이니까 하루에 10만 원이잖아요. 하루에 3시간 일하고 10만 원. 30일이면 300만 원이죠. 2, 300만 원. 그리고 제가 민박집 하기 전에 제가 사실 명문대도 나왔고 교사도 10년 했고 교사도 바로 됐고 자존심이 굉장히 셌어요. 프라이드도. 근데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도 다 강사 아르바이트 이런 것만 했고요. 근데 굉장히 지쳐서 제주도에 왔는데 이제 아는 카페, 제가 엄청 짬을 내서 지금 만드는 거라 어쨌든 제가 그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좀 프라이드도 센 편이었는데 제주도에서 카페를 하는 친한 언니가 여름 성수기에 너무 일손이 부족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배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격증을
시작하면은 다 따놓는 편인데 바리스타 자격증도 국제 자격증으로 이탈리아에서 인증받아서 따놨어요. 그래서 커피 내리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해서 마침 남편의 여름방학 기간이고 서정이는 남편한테 맡기고 그때는 민박집도 안 할 때고 커피를 내리러 갔는데 당연히 카페에서 커피만 내리지는 않겠죠.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아직도 남편이 처리를 하거든요. 저 너무 비위가 약해가지고 결벽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너무 더러운 거는 만지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카페에서 음식물 쓰레기도 만지고 설거지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하고 그런데도 자존심 같은 거 하나도 안 상하고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제주 사는 맛 같아요. 제주에서는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에서 누가 저희 동네에서는 명품백 들고 다니거나 막 명품백 들고 시장에 가면은 다들 짜가라고 가짜라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차이점은 도시에서는 인스타그램에 나 어디 뭐 이런 백 샀어 뭐 이런 물건 같은 걸로다가 언박싱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주에서의 인스타에서 가장 핫한 거는 누가 더 재미나고 비밀스러운 소품 장소를 찾아냈느냐, 어떤 프라이빗한 해변을 찾아냈느냐, 누가 더 예쁜 노을을 찍었느냐, 누가 더 재밌게 놀았느냐, 그런 걸로 많이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일하는 거는 똑같아요. 돈 버는 거는 여기서 벌든 저기서 벌든 더 쉬운 것도 없고요. 똑같아요. 근데 다만 퇴근하고 나서 일상이 있는 것 같아요. 퇴근하고 나서 좀 더 일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찌 생각하면은 부산에 사시는 분들도 광안리도 있고 여러 해수욕장도 있잖아요. 동해에 사시는 분도 그렇고 사실은 다 똑같은데 가만 생각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떠나고 싶은 거 아닐까. 지금 살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다 버리고 떠나고 싶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너무 대학생 때부터 쉬지도 않고 공부했고 달려왔고 바로 교사가 됐고 교사에서 저는 그 교원평가제가 있는데 학생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어디에서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버겁고. 그래서 올레길을 걷기 시작한 건데 그냥 그 상황에서 탈출하니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를 이주하시려는 목적이 근본적으로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 싫어가지고 쉬고 싶은 건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정말 제주에서 사신다면 이건 투자잖아요. 저희가 이런 숙소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숙박 비용을 지금에서 더 올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숙소에 비해서 비싸면 손님이 안 오실 테니까. 순이익은 저희가 다른 숙소보다는 적겠죠. 하지만 숙소도 30일 꽉 채워서 운영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정말 저번처럼 더블 부킹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에어컨이 여름에 고장난다. 이 부품 작년에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났었는데 바닷가에 사니까 부품이 다 녹쓰는 거예요. 고치는 거면은 문제없이 고장이 나서 고치는 거면은 기사님이 오셔서 바로 하면 되는데 부품을 육지에서 배송이 돼야 된대요. 2주 동안 걸렸는데 만약에 여름마다 걱정은 돼요. 여름마다 손님이 저희는 두세 달 전에 예약을 주시고 오신 건데 에어컨이 고장났다. 근데 고치는데 2주가 걸린다. 그러면은 30만 원씩 열을 잡으면 300만 원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숙소도 잡아드려야 되고 그건 당연한 거죠. 저희 숙소가 에서 머무실 수가 없는 거니까.
플러스 위로금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 숙소 같은 경우는 진짜 알아보고 저희 숙소를 목표로 오셨기 때문에 무료 숙박권을 그래서 더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금이 600만 원 플러스 더블이 되는 거죠. 에어컨이 고장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도리어 좀 많이 불안해가지고 숙박을 다 꽉 채워서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너무 힘들고요.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도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쉬시는 게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야근도 하시고 그러지만.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특히 이제 여름 휴가 때는 성수기고 그러니까 주말에 더 바쁘고. 그래서 일부러 손님을 꽉 채워서 안 받고 지금까지는 한 달에 10팀만 운영을 했어요. 왜냐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생활비, 제가 교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부족한 생활비를 만큼만 벌자가 목표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받지만은 한 20일? 근데 20일 넘게도 사실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독채 숙소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해외로 가시니까 손님도 덜 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전날 갑자기 예약이 취소되기도 하고요. 그럼 전액 환불해드려야 되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반면에 저희 가족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숙박 손님을 그렇게 꽉 채워서 받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그쵸. 두 번째는 투자 대비 정말 순이익이 얼마나 날까.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시설은 노후되는 거잖아요. 집도. 아마 5년 주기로 리모델링도 하셔야 될 거예요. 신상 숙소들이 엄청난 컨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민박 일이 아니시더라도 진짜 강사 자격증을 하나 따셔가지고 프리랜서로 도셔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남편 친구 같은 경우는 체육교사 임용고시를 안 보고 라크라메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방과 후 강사로 프리랜서로 진짜 교사만큼의 월급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만 수업을 하는 거죠. 정말 40분 수업만 하면 돼요. 나머지 그런 거는 교사가 몫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자기 자격증을 하나 더 따서 더 강사를 뛰고. 그래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잘 적응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민박집이 아니더라도 제주에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한 16분 안에 영상을 올리고 이제 서정이에게 갈 시간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아마 저에게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저를 찾아오시거나 혹은 뭐 전화를 주셔도 아마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사실 지금이 싫어서 떠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데 가면은 저희가 진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살 것 같다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게 살 것 같으면은 사는 방법으로 살아야죠. 네, 이 영상은 그냥 진짜 현실 민박집 뭐 적응기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이 예쁘게 많은데 그걸로 2층 집 짓는 영상을 꼭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정인 릴리 이서정인데 엄마랑 우리 자전거 타러 갈 거예요. 미미 보라니빠 똘똘미미 맞아?